플러스 8회 모의고사 고3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것 중심으로 볼게요. 자, 1번의 정답은 2번이죠. 이게 이제 조아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발음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히읗이 발음이 안 되죠. 조아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축약이 아니고 탈락이 됩니다. 써보세요. 탈락. 그죠? 와서는 써요. 와서는 오아서. 오 플러스 아서예요. 아서. 쓰세요. 옆에다 오아서. 맞춰는 맞추어죠. 안터는 뭐예요? 히읗하고 써보세요. 플러스 디귿이 뭐가 되는 거야? 티귿으로 바뀌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자음 축약이 되겠네. 자음 축약. 그다음 5번에 이제 그려는 뭐예요? 그리어죠. 그리다. 기본형. 그래서 그 의문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항상 이제 기본형에서 우리가 잘 시작해 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자료를 탐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판정 의문문은 뭐예요? 의문사가 없다. 누구나 무엇 이런 게 없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의문사가 있는 게 뭐예요? 설명문이다. 무엇을 먹었느냐 이렇게. 그죠?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억이 이제 그 중세 국어에 대한 자료고요. 니은이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이죠. 그래서 이제 고전 문제는 사실 고전 문법이라기보다는 고전에 표현된 어떤 그 표현하고 현대어로 번역된 거하고를 잘 비교할 수 있으면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동남방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 자, 1번부터 봅시다. 중세 국어에는 의문형 어미가 체언 바로 뒤에부터 사용되기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의문형 어미가 이 딸이 너의 종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딸이 너의 종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의문형 어미가 종이죠. 종. 그죠? 종은 뭐예요? 명사잖아. 명사. 체언이죠. 체언 뒤에 바로 붙었네. 그죠? 이 어떤 광명인가, 광명고 이렇게 고. 광명은 체언이죠. 그죠? 그래서 중세 국어에서는 의문형 어미가 체언 바로 뒤에 붙어 가지고 사용이 됐네. 그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조금 이제 이 선택지가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문형 어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현대 요 2번까지 보고 또 설명해 볼게요. 현대 표준 국어에서는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의 어미가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딸이 너의 종인가 인가 이렇게 돼 있고 광명인가 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어미가 동일하다. 그래서 2번도 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종인가 할 때 인가 있죠. 인가의 기본형은 이다입니다. 이다가 인가의 기본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어미라기보다는 뭘로 봐야 되냐면 서술격 조사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서술격 조사가 서술격 조사가 의문문의 경우에 맞게끔 활용을 한 것이죠. 이다, 이고, 이니, 그죠? 인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것은 어미로 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교과서에서는 서술격 조사의 활용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제, 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딸의 너의 종인가? 이것은 판정 의문문이고, 이 그죠? 이게 이제 의문사잖아. 광명인가? 이것은 이제 설명 의문문이죠. 근데 어미가 동일하다. 이건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중세 국어에는 가가 판정 의문문. 그죠? 요거는 이제 요 위에 거하고 잘 확인하시면 바로 또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지금도 중세 국어와 같이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에 대한 어미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지역이죠. 어디? 동남방언에는 그죠? 집에 가나? 이거는 무슨 의문문이에요? 판정 의문문이죠? 어디 가노? 이거는 뭐예요? 설명 의문문이죠.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이게 같은데 동남방언 지역에서는 이게 다르죠.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답은 5번인데 중세 국어와는 달리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남방언에서는 앞에 오는 음절의 모음의 종류에 따라 의문문의 어미 형태가 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오는 모음은 다 아죠. 아로 갔잖아요. 그죠? 아로 갔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표현. 그지? 판정 의문문이냐 혹은 설명 의문문인가에 따라서 어미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2번에 5번인 뭐 전혀 보기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고 그 자체의 설명만 가지고도 관련성이 없죠. 가나 가노에서 앞에 음절의 모음의 종류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3번. 잠깐만요. 칸을 좀 맞추고요. 오케이. 잘 안 맞네. 네, 오케이. 뭐야, 또 안 맞아졌네. 잠시만요. 됐다.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반의어에 대해서 탐구해보자. 이렇게 되어있네. 자, 둘 이상의 단어에서 의미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한다. 이렇게 되네. 의미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경우에 반의 관계라고 한다. 이게 반의어가 되겠죠. 그죠? 반의가 되려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통적인 의미 요소가 있으면서 한 개의 요소만 달라야 된다. 이렇게 됐다. 그죠? 여기 이제 반의어가 되는 요소가 되겠네요. 그죠? 밑에 설명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자, 봄과 가을은 그죠? 봄과 가을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 자리였기 때문에 서로 반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겠군. 이렇게 돼 있죠. 이건 X다. 그죠? 첫 번째 왜 그러냐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 자질이 없기 때문에가 틀렸죠. 봄과 가을은 뭐 계절이라는 공통된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이 자체가 틀렸고 그것 때문에 반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겠군. 이게 이제 틀린 반의 관계가 아닌 건 맞죠. 근데 이것 때문에 아닌 건 아닙니다. 근데 봄과 가을은 그럼 왜 반의 관계가 아니냐? 그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됐어요? 둘 이상의 단어에서 의미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해야 되잖아. 의미가 서로 짝을 이루어서 대립해야 되잖아요. 의미가 서로 짝을 이루어서 대립해야 되는데 봄하고 가을은 의미가 대립한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의미 대립이 없죠. 그쵸? 의미의 대립이 없잖아요. 의미의 대립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의 관계다. 이렇게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선택지도 잠깐만 좀 볼까요? 요거 한번 다시 밑줄 쳐보자. 둘 이상의 단어에서 의미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한다. 요거 짝을 이루어서 대립한다. 요거. 자, 반의어는 상대가 되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반의어는 상대가 되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자면 자, 뭐 오다 가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 말고 뭐 다른 내용을 예를 들어볼까요? 네, 보면요. 뭐 예를 들자면 요거 가지고 계속 설명해 볼게요. 뭐 오다가 있다. 오다 가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이제 반의어다라고 한다면 자, 이 오다의 반의어가 가다라고 한다면 가다는 그죠? 가다는 오다하고 모든 면에서 갔는데 뭐만 달라요? 이동의 방향이라는 한 요소만 다르죠. 그러면 요 단어를 알고 있으면 그죠? 이 단어의 반어 관계다라는 것 속에서 가다라는 단어의 대부분의 의미는 얘와 같기 때문에 얘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시나? 그래서 여기 1번에 대한 설명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2번 하나의 단어에 몇 가지 반어어가 있는 경우 이거죠. 열다 그죠? 닫다 혹은 잠그다 혹은 채우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반어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열다라는 그 속에 그죠? 여기 보시면 다의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다의어라는 것은 유사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서랍을 닫다 하고의 이게 반의어라면 이 열다에는 뭐예요? 서랍이나 이런 것들을 여는 거, 그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수도꼭지를 잠그다 하고도 반의어가 된다는 것은 열다라는 것 속에는 또 어떤 게 있어요? 뭔가 물이나 이런 것을 틀다라는 그런 뜻도 있는 거죠. 자물쇠를 채우다라는 거, 자물쇠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다라는 그런 뜻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열다라는 것의 반의어가 여러 가지라는 것은 이 열다 안에 뜻이 관련성이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반의어가 여러 가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번도 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은 그쵸? 얘하고 얘가 왜 반의어가 아니나 이거는 성별도 다르고요, 세대도 다르죠. 근데 반의어라는 건 뭐예요? 둘 사이에 공통적인 의미 요소가 있으면 한 개의 요소만 달라요. 한 개의 요소만. 그래서 이것도 적절하고요. 답은 아까 4번이다 라고 설명을 해 드렸죠. 자, 됐죠? 3번 문제도 정확하게 잘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4번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한번 봅시다.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형태소 단위로 분석해야 된다. 코웃음은 뭐예요? 코웃음에서 웃음. 웃음은 뭐예요? 웃다라는 어근에다가 그죠? 명사를 만드는 음이 전미사가 붙어서 웃음 자체는 파생어죠. 코 플러스 웃음인데 웃음 자체는 파생어인데, 그러나 코웃음의 직접 성분인 코와 웃음은 둘 다 자립성을 가지므로, 그렇죠? 직접 성분까지 본다. 직접 성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코는 코 플러스 뭐라는 거예요? 형태소를 분석하게 되면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이건데 직접적으로는 뭐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코하에다가 어떻게 돼? 웃음이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어근이죠, 어근.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어간이라고 해도 되고요. 요거는 접사이죠, 접사. 그런데 이 둘을 묶으면 어떻게 돼? 묶으면 웃음이라는 하나의 실질적인 어떤, 여기는 자립성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하나의 어떤 실질적인 하나의 단어가 되죠, 단어. 그죠? 이 자체도, 웃음이라는 이 자체가 하나의 단어가 됩니다. 웃음, 그쵸? 어근에 합쳐졌지만, 하나의 어떤 중심적인 의미를 갖죠.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이 전체는 뭘로 보느냐? 합성어로 본다, 합성어로. 이해되시죠? 요 자체만 보면, 웃음 자체만 보면 파생어인데, 자, 합성을 할 때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코에다가 웃음이 연결되기 때문에 웃음이라는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죠. 물론 세부적으로 형태소 분석을 하면 더 나눠지긴 하지만 전체는 하나의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이 만난 하나의 뭐가 합성어가 된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반면 비웃음은 어떻게 비웃음? 비웃음이라는 것은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자, 비에다가 그죠? 죄송합니다. 비웃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웃음은 뭐예요? 비웃다죠, 비웃다. 그죠? 비웃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비웃다. 비웃에다가 그죠? 음이 결합된 거예요.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죠. 비웃다라는 그 기본적인 그 동사에다가 그 어간 비웃에다가 뭐예요? 명사형을 만드는 파생 전미사 음이 결합됐죠. 그래서 이것은 직접적인 성분 자체가 어근 실질적인 형태소에다가 접사가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코웃음은 합성어인데 비웃음은 이건 파생어가 되는 거죠. 자, 왜 그랬는지 이해되시죠? 비웃음은 비웃에다가 음이 된 것이고 코웃음은 코에다가 웃음이 된 것이죠. 코웃다라는 어떤 동사가 없잖아요. 그죠? 자, 요 구분을 잘 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죠? 답은 몇 번이었죠? 답은 2번이었죠. 그죠? 겉보기 어떻게 돼? 겉보기는 어떻게 돼? 이건 어근이죠. 어근. 실질 형태소. 그죠? 실질 형태소. 겉에다가 뭐야? 보 플러스 보다죠. 기가 된 거예요. 근데 보기가 어떻게 돼? 요렇게 묶이는 거죠. 보가 어떻게 돼? 근이 되고 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접사죠. 명사형을 만드는 접사입니다. 근데 이 전체는 하나의 뭐예요? 독립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자립성을 가진다. 이 전체는 그죠? 보기 전체는. 그래서 이것은 보기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 자체가.
그죠? 하나의 자립성을 가집니다. 거기다가 겉도 뭐예요? 겉. 이거 어근이잖아.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겉보기는 뭐야? 합성어가 되는 것이고요. 본보기 해봐, 본보기. 본보기는 뭐야? 본 플러스 보기예요? 본을 보는 거야? 본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본보다. 그죠? 본을 보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야? 기가 만난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본보다에서 이제 기가 만난 거죠. 본보다라는 것은 이제 본보기로 삼아 따르다 이런 하나의 동사입니다. 거기에다가 어간이죠. 어간. 형용사나 동사의 어근을 우리 어간이라고 하죠. 뭐 같은가요? 어근. 어근이 아니고 어근에다가 기는 뭐예요? 앞에 있는 본보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주는 접사잖아. 그죠? 향후 앞으로 우리가 형태소에 대해서 꼼꼼하게 진행을 할 텐데 어쨌든 요 정도. 그럼 이제 답은 몇 번이 되냐면 2번이 되죠. 요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다. 그죠? 이해되시죠? 자, 나머지도 조금 선생님이 뭐죠 이거 갑자기? 나머지도 조금 선생님이 해석을 해 드릴게요. 자, 군 식구가 있고요. 군 감자가 있네. 그죠? 이거는 뭐죠? 군 감자는 뭐야? 이건 합성어죠. 왜 그러냐? 이때 군이라는 것은 굽다에 되나 굽다. 뭐 굽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감자죠. 굽다 감자인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적절한 형태로 하다 보니까 군 감자다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합성어. 군 식구는 이거 식구에다가 이 군인데 이 군은 접사입니다. 접사. 딸린 식구라는 뜻인데 이 군이라는 것은 혼자 쓸 수가 없고 자립이 안 되고 그죠? 기본적으로 자립이 안 되고 뒤에 있는 체언의 의미를 한정할 수밖에 없죠. 제한할 수밖에 없죠. 이런 어떤 성질과 뜻을 가진 것을 우리가 접사다 이렇게 접사. 접두산의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파생어죠. 독버섯 이거는 합성어죠. 독 플러스 버섯이니까. 검버섯 그죠? 이것도 합성어죠. 합성어. 검버섯은 뭐예요? 검다. 검은 버섯. 검다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검버섯 이것도 합성어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볶음밥 이것도 뭐예요? 볶음 자체는 파생어인데 볶음 그죠? 볶음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전체는 하나의 자립성이 있죠. 그리고 밥이니까 이건 합성어가 되고 비빔밥은 뭐예요? 비빔 요것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비빔 자체는 파생어인데 비빔 전체가 되면 하나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 자립성을 갖죠. 그래서 비빔밥도 이것도 합성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젖먹이 같은 경우에는 그죠? 젖먹다. 젖먹에다가 이제 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파생어가 됩니다. 젖먹에다가 이 그죠? 아, 이거는 젖먹에다가 젖먹에다가 이제 이가 붙었는데요. 네, 젖먹이는 그래서 파생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파생어. 젖먹다, 젖먹에다가 어간에다가 이가 붙어. 요 이는 있죠.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그러한 어떤 그 전미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먹이는 뭐예요? 말먹이는 말에다가 뭐야? 먹이가 결합된 거죠. 그러니까 먹이 자체는 파생어이지만 먹이하고 말이 결합되어서 먹이가 합쳐지면 하나의 어떤 자립성을 가지죠. 그래서 자립이 있는 그죠? 실질적인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합성어로 보는 것이 맞다. 4번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계속 한번 가볼까요? 자, 5번 문제. 지문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도 비문학 지문이라 잠시만 볼까요? 첫 단락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네. 강화 행동. 그쵸? 강화물. 연속 강화가 있고요. 부분 강화가 있는데
부분 강화가 행동을 지속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부분 강화라는 것은 강화물을 가끔 주는 것이고 연속 강화라는 것은 계속 주는 것이죠. 근데 어떤 행동을 지속시키는 데는 부분 강화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연속 강화를 경험했을 경우 강화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유기체 뭐 사람이나 뭐 이런 동물이나 그죠? 행동을 빠르게 중단하고 부분 강화일 경우에는 행동을 느리게 중단한다 이렇게 돼 있네, 그죠? 강화물로 형성되었던 행동이 강화물의 중단으로 사라지는 현상인 소거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분 강화 효과란 부분 강화일 때 소거가 잘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다. 즉 강화물의 중단으로 사라지는 현상이라든가 행동이 뭐 사라지는 것이 소거인데 이 부분 강화를 하면 소거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조금 이제 추상적인 내용인데 그 내용은 요 첫 단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그죠? 여기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왼쪽 자판기는 가끔 동전을 먹어요, 그죠? 오른쪽 자판기는 착실하게 이제 커피를 제공하죠. 그랬을 때 모두 고장이 났다. 그래서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학생들은 그쵸, 여기 보시면 왼쪽 자판기는 가끔 동전을 먹던 거잖아. 거기에 더 기다린다라는 거야. 그지? 이 부분 강화 때문에. 즉,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기다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소거인데, 그렇게 보면 기다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그 소거가 부분 강화할 때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게 어렵지 않잖아. 자, 그 다음. 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부분 강화를 줄 것인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자,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정한 날에 준다. 변동 간격 강화 계획은 이건 뭐예요? 예측할 수 없도록 한다. 시기를 예측할 수 없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네. 그죠? 그 다음에 반응 횟수에 따라 고정 비율 강화 계획과 변동 강화 비율 계획인데, 고정 비율 강화 계획은 이렇게 돼 있네. 열흘 야근을 하면 하루의 휴가를 주는 것처럼 일정한 반응 횟수마다 강화물이 제시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뭐예요? 그렇죠? 몇 번 하고 나서 줄지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변동 비율 강화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네. 그쵸?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이제 요런 차이점이 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뭐죠? 자, 미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추. 답은 이제 몇 번이죠? 5번이죠? 유추라는 것은 다른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인데, 윗글에서는 다른 것에 빗대어서 설명한 게 없습니다. 해당하는 예를 사용했죠. 이게 틀렸습니다. 틀린 이유는 유추라는 것을 써보세요. 다른 것에 빗대어서 하는 거예요. 빗대어서. 그죠? 빗대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윗글은 뭐예요? 윗글은 구체적인 해당하는 사례죠. 해당하는 사례는 우리가 유추라고 하지 않고 이런 건 뭐라고 합니까? 예시라고 합니다. 예시. 그러니까 예시하고 유추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시는 해당하는 사례고, 해당하는 사례. 예시는 해당하는 사례고요. 유추는 다른 것에 빗대는 거야. 다른 것에 빗대는 거야. 예를 들자면 잘 보세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잖아. 옛날 교과서에 있었는데, 자, 우리 국어가 있고, 그죠? 국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외국어가 막 이렇게 외래어나 외국어가 범람을 하잖아요. 뭐 외래어는 뭐 국어에 속하지만,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이 국어를 잘 지키지 못하면 이 외국어가 막 와서 우리나라의 것을, 우리나라 언어를 막 이렇게 혼잡하게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디에 빗대었냐면 이와 유사한 사례. 그러니까 우리의 뭐 그 토종 개구리가 있어요. 토종이.
근데 이제 여기에 뭐가 왔어요? 외래종이 온 거예요. 그 외래종이 왔는데 토종이 이게 굳건하지 못하다 보니까 외래종이 뭐예요? 완전히 잠식을 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라고 합니다. 유추. 이게 유추예요. 유추는 다른 경우입니다. 다른 경우. 그와 유사한 다른 경우에 빗대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그 유추가 되는 것이고, 위에서 제시한 것은 예시죠. 예시. 그래서 유추하고 예시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유추나 이런 것들도 향후 선생님이 꼼꼼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기억 리을에 따른 사례를 찾아 배열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러면 기억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예측할 수 있죠. 그럼 뭐예요? A는 수업 중 예고하지 않고 쪽지 시험을 본다. 이건 B죠? 예고하지 않고. 한 학기에 정기적으로 시험을 본다. 이거는 뭐 A잖아. 그 다음에 C하고 D는 뭐예요? 상점을 주거나 뭐 상점을 주는 거니까 이제 요 디귿하고 리을이겠지. 그지? 디귿하고 리을은 이제 어떤 시기마다 어떻게 이 강화물을 주는 거니까. 요건 그럼 뭐겠어요? 5번 하면 오니까 C고요. 언제 줄지 모르니까 D가 되겠다. 그죠? B, A, C, D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시죠?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윗글을 읽은 후 제기할 수 있는 비판적 의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문제는 최근 수능에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비판적인 어떤 문제는 최근 수능에는 나오지 않지만 풀어볼 수는 있겠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글의 어떤 논점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글의 논점. 이 글의 논점은 뭐예요? 우리가 뭘 할 때 강화 행동을 하면, 그죠? 특히 어떤 강화? 부분 강화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더 집착하는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잖아. 그죠? 부분 강화를 했을 때 사람들이 더 집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것이, 그죠? 어떤 패턴으로 뭔가를 유도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이 글의 중심 내용이잖아. 그것에 대한 비판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답이 4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7번 같은 문제는 옛날에는 좀 출제가 됐지만 요즘 출제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기준이 없는 비판적 의문이죠.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글의 논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의 논점을 가지고 정답을 찾아야 된다. 이 글의 논점은 사람들의 행위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부분 강화를 하느냐, 그냥 강화를 하는가, 부분 강화를 하느냐, 규칙 강화를 하느냐. 즉 부분 강화를 할 때 사람들의 행동이 더 잘 집착을 하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가 어떻게 어떤 유도 요소에 의해서 달라진다라는 것이니까 그거와 반대되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과학 지문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자, 흑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흑점. 뭐 크게 여러분들 어렵지는 않습니다. 태양 폭발에는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두 단락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첫 번째가 이제 플레어인데 플레어는 뭐냐? 흑점 주변의 강한 자성들이 서로 꼬여 에너지로 분출된다. 뭐가요? 자성이라는 건 뭐예요? 그 어떤 자기력을 가진 어떤 그런 성질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에너지로 분출된다. 이게 플레어고요. 고에너지 X선, 방사선, 양성자, 전자 이런 것들을 방출하네. 그죠? 지구에 부딪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레어는 강한 자성들이 분출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내려가서요. 코로나 분출을 볼까요? 코로나 분출. 코로나 분출은 또 하나의 태양의 폭발인데 이것은 뭐냐? 이게 더 큰 피해를 준다고 그러네. 자, 코로나는 태양 주위를 둘러싼 섭씨 100만 도 이상의 뜨거운 입자랍니다. 뜨거운 입자로 전기를 띠고 있다. 이 입자들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태양의 중력을 이기고 탈출한다. 그죠?
이것이 바로 태양풍이다. 그치? 그래서 많은 코로나 물질이 분출되는데 그것이 뭐다? 코로나 물질 분출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이해되시죠? 뭐 이 정도만 정리하면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겠다. 8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죠? 답은 3번이다. 이건 쉽게 알 수 있겠죠. 그죠? 태양에 일어나는 현상, 태양 폭발이죠. 그것이 우리 지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심 내용이었고요. 9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전기를 띤 입자를 방출한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왜 그런지 잠깐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전기를 띤 입자다. 코로나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는 뜨거운 입자죠. 근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기를 띠고 있다래요. 전기. 그 코로나가 이렇게 방출이 되죠. 전기를 띠고 있는 자성을 띤 물질이고요. 플레이 현상은 뭐 강한 자성들이 에너지를 분출하죠. 자성이라는 건 전기를 띈 겁니다. 네, 요걸 잘 모르더라도 방사선이나 양성자, 전자, 그죠? 전자, 양성자 이런 거, 전자, 특히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어떤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0번 보기 1은 윗글에서 설명한 흑점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위해 조사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흑점에 대한 이해한 보기 2의 내용 중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 그죠? 자, 보기 1은 흑점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위한 자료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이를 바탕으로 흑점에 관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여기를 보시면 흑점, 그럼 이제 보기 1의 내용 핵심도 잘 봐야 되고 윗글에서 이야기한 흑점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중요한 어떤 속성들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겠죠. 보기 1 봅시다. 서양에서 흑점은 그죠? 크기는 지금 비슷한 것들 여러 가지가 있네.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죠? 큰 것도 있고 뭐가 있다? 작은 것도 있다. 흑점은 한번 생기면서 지속된다. 그죠? 흑점은 태양의 자전에 따라 이동하는데 태양의 위도에 따라 속도가 다르답니다. 속도가 다르대요. 흑점의 수는 평균적으로 11년마다 최대가 된대요. 11년마다 많아지고 또 줄어들고 11년마다 많아진대. 흑점이 발생하면 태양 폭발을 일으켜서 그죠? 영향을 미친답니다. 좋은 것도 있고요. 또 나쁜 영향도 있다. 이렇게 돼 있네. 그쵸? 그럼 흑점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지속이 되는데 속도가 다릅니다. 11년마다 달라지고요. 태양 폭발을 일으켜서 좋은 영향도 나쁜 영향도 끼친다. 라는 내용이죠. 그럼 일단 요런 내용만 중심으로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자, 기억 작은 흑점은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군. X죠. 예. 흑점은 좋은 영향도 주고 나쁜 영향도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작은 것이 꼭 좋은 영향이다 라고 단정 지을 만한 근거가 보기 1에서 확인해 볼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보기 가지고만 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디귿 태양으로 인한 피해는 11년 주기로 크게 나타날 수 있겠다. 요거는 적절하죠. 왜? 태양으로 인한 피해는 11년 주기로 크게 날 수 있다는 것은 11년마다 뭐가 흑점이 최대가 되죠. 그럼 흑점이 최대가 된다는 것은 흑점으로 인한 뭐가 태양 폭발이 또 최대가 된다는 얘기죠. 태양 폭발이 최대가 되면 어떻게 돼?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피해가 11년 주기로 나쁜 것이 더 많아질 수 있겠다. 그럼 니은은 적절한 것이 됩니다. 흑점이 위치한 위도에 따라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달라지겠군.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흑점이 위치한 위도에 따라서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 자, 요것은 요 앞에 부분에서는 잘 확인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한번 요 앞에 거 하고 요 부분하고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니은, 그렇죠? 니은부터 우리가 확인해 보자. 동양에서는 17세기 이전부터 흑점의 존재를 알고 있었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럼 이런 것들은 바로 확인해 보면 되죠. 크게 어렵지 않잖아. 동양, 여기 동양, 그죠? 동양. 자, 동양에서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보면 갈릴레이가 알았는데 동양은 전부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문을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 있죠? 갈릴레오가 알았던 것이 1609년이잖아. 그러면 동양에서는 17세기가 되죠. 그러면 니은은 적절하게 되겠네. 그럼 니은하고 디귿이 적절합니다. 그죠? 니은하고 디귿이 적절하죠. 니은하고 디귿이.
니은하고 이것이 기호가 틀렸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리을 부분을 봐야 됩니다. 리을 부분, 그죠? 리을 부분. 흑점이 위치한 뭐에 따라서, 위도에 따라서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위도에 대한 얘기는 어디 있죠? 여기 있네. 흑점은 태양의 자전에 따라 이동하는데 태양의 위도에 따라서, 그죠? 이동 속도가 다르다. 흑점의 이동 속도가 다르대. 그리고 그 다음 진술이 쭉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 그 다음에 영향을 이렇게 미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위도가 다르면 속도가 다른데, 속도가 달라서 속도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라는 것은 일단 여기에선 찾을 수 없고, 그죠? 지문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는 없죠. 속도에 따라서 뭔가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주된 것인데요. 이 두 가지에서 이것이 속도가 달라서 이런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위 글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는 리을은 X가 되고 답은 몇 번?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11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정지용의 장수산이라든지 황지우의 겨울나무, 이건 수도 없이 했죠. 수도 없이. 자, 그런데 특히 이 부분,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 고를 걸음이란다. 이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됐는데 조금 사실은 이 부분이 해석하기가 쉽진 않죠. 자, 그러면 나시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을 텐데 가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시. 정지용의 장수산이죠. 장수산. 벌목정정 이랬더니 아람돌이 큰소리 베어짐직도 하이 이골 명어리고 서울점 도로움직도 하이 다람쥐도 좇지 않고 매새도 울지 않는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르는데 눈과 밤이 종이보다 희구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 어디까지 끝났습니까? 여기까지 끝났죠. 잘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항상 중요한 것 중심으로 이해되는 것 중심으로 하라 이렇게 했죠. 화자는 지금 어쩐 장수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장수산의 핵심은 뭐예요? 고요하다, 고요하다. 그죠? 그리고 뭐하다? 희다라는 거죠. 장수산의 핵심 이미지는 매우 고요하고 매우 힙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오죠.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반 이 고를 걸음이란다. 해석은 잘 안 되죠. 우절 중이 6판에 6번을 지고 올라간 뒤 조차리 늙은 사나이에 남긴 냄새를 줍는다. 냄새를 줍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 사나이의 냄새를 내가 줍고요. 잘 해석이 안 되죠. 그럼 정리해 보면 어디서부터 해석이 되는 부분은 자, 장수산이고요. 장수산은 매우 고요하고 매우 힙니다. 그죠? 그리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늙은 사나이의 냄새를 줍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의 심이 흔들린다. 시름이 뭐한다? 시름이 흔들리니 견디란다. 그죠? 장수산 속 겨울 한밤 내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시름이죠. 저 화자가 지금 어디에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하는 거야? 견디라고 하죠. 견디란다. 뭐 속에서? 겨울, 이 장수산 겨울 속에서 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름을 뭐 한다? 견디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중심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장수산은 어떤데? 매우 고요하고 매우 깨끗하죠. 희죠.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뭐하죠? 시름에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이 속에서 나의 흔들리는 그 시름을 견디고 이겨내려고 하는 시다. 이렇게 보시면 해석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벌목정정, 나무를 벨 때 요거는 이제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쩡쩡 하는 소리. 그 표현을 벌목정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벌목정정이라고 하였거니 아름드리 큰 소나무가 베어짐즉도 하다. 하이. 어디? 장수산이. 맹아리 소리가 쩌르렁 쩌르정 돌아옴즉도 하다. 어디가? 장수산이.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큰 소나무가 베어져서 쩡쩡 큰 소리가 들려올 것 같고 또 메아리 소리가 쩌르렁 쩌르렁 들려올 것 같습니다. 그죠? 왜? 너무 고요하니까 이런 말이에요. 너무 고요하니까. 그리고 이곳은 매우 희죠. 아주 고요하고
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석이 되시죠? 자, 그 다음 해석해 볼게요. 자, 기억은 좀 이따 문제를 풀면서 하고요. 자, 우절 중인데 이 중이 6판을 했는데 6판을 다 졌죠. 근데도 어떻게 웃고 올라갔잖아. 그럼 요 늙은 사나이라는 것은 뭐예요? 요 중하고 같은 거죠. 조찰이라는 단어에 뜻은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그 중의 냄새를 줍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런 어떤 그 중에 무욕의 상태, 그죠? 그러한 욕심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내가 뭐한다? 지향한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산 속에서, 그죠? 올현하게, 아주 그 꿋꿋하게 이것을 이겨내겠다. 이 시름을 내가 극복하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다짐을 쓴 시가 장수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12번 가와나의 공통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답은 뭐 그죠? 디귿하고 그죠? 이런 것들은 시의 본질이에요. 이런 것들은 써보세요. 시의 본질.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습니다. 늘 나오잖아요. 그죠? 자, 13번 기육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것은요. 달도 보름을 밝아 흰 것은 이 고를 걸음이란다라는 거죠. 다 맞는데요. 답은 뭐예요? 답이 이제 5번이 됩니다. 그죠? 우절중을 만나러 가기 위한 기대를 표현했다. 이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에서 내가 이게 이제 중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그죠? 요 부분 그 냄새를 내가 줍죠. 냄새를 내가 탐하는 이유는 뭐예요? 깨끗하게 늙었기 때문이죠. 왜요? 욕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의 어떤 핵심은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의 냄새를 킁킁 맡아가지고 그 중이 있는 곳까지 내가 올라가려고 그래서 이 달이 이렇게 밝으니까 내가 그 중을 따라가겠다라는 게 아니죠. 문맥적으로 보면. 그죠? 문맥적으로 보면 화자는 지금 중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중에서 자기의 흔들리는 시름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견디려고 하잖아. 그리고 중이라든지 이 산의 이미지는 매우 깨끗하죠. 그러면 이러한 것을 뭐 하려고 지향하는 것이지 실제로 중을 따라가는 그런 행위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3번의 답은 몇 번? 5번이다. 13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도의 문제는 충분히 수능에 출제될 만합니다. 최근 수능에서는 이렇게 교과서 기본적인 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출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14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좀 어려웠겠네. 겨울나무하고 봄나무인데 겨울 A에서는 고립된 존재지만 B에는 연대하고 있다, 함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대하는 모습은 뭐 크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시 전체를 보시면 한번 볼까요? 나무는 그죠? 자기 온몸으로 나무가 됐죠. 자기 몸으로, 자기 스스로가 어떤 그 영하 13도나 이런 것들을 그죠? 견뎌낸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죠? 처음에는 좀 벌받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가 이게 아니야. 이렇게 벌받는 이런 모습이 아니야. 그죠? 불태우면서 이러한 어떤 것을 거부하면서 자기 스스로 올라간다라는 것이 이 시의 핵심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 스스로 나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와 손을 잡거나 다른 나무와 함께 한다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둘 다 해서 연대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고전 소설이 있네요. 그죠? 고전 소설 굉장히 긴데요. 이거 언제 다 하죠?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그래도 짧게 한번 우리가 봅시다. 자, 선녀가 명을 받들어 남윤을 인도해서 그 옥황상제의 명을 전하기를, 그죠? 남윤에게 그 옥황상제의 명이죠. 그대 때문에 새 선녀가 투기 질투해서 남방의 재변이 어떤 뭐 재변이라는 어려움이 심하기로 인간 세상에 적강을 시켰으나 인간의 거처한 연한 그 기한이 지나면 모두 즐기다가 70이 되면 올라와라. 그러니까 70이 되면 죽어서 이제 다시 올라온다라는 거야.
월중선은 그 중에서 죄가 가벼우니 먼저 죽는 거예요. 근데 먼저 죽는 거지만 어쨌든 그 신선 세계로 먼저 가는 거죠. 너희는 자세히 명을 들어라 하시니 남편이 뒤에서 각각 명을 반들었다. 남편이 놀라 돌아보니 하나는 일본국 공주 월중선이요. 하나는 그죠? 월중선이고 하나는 옥경선이고 하나는 성낭이네. 성낭. 이시 성낭. 노승이 묻기를 네 사람 중에 월중선은 무슨 연고로 10년 만에 일찍 올라오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럼 노승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낭은 뭐예요? 모해했어요. 고생이 많고요. 월중선은 편안하게, 그죠? 그 다음에 성낭은 이렇게 되고, 성낭. 근데 옥경선은 죄가 무겁대. 그래서 기념화되어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그죠? 해놨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 삶을 살고 이제 다시 올라와라. 이런 내용이야. 자, 하고, 구슬 4개를 주면서, 자, 구슬을 줍니다. 구슬. 여러분 밑줄 쳐놔야겠죠? 표식을 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게 배필이다. 이 표식이 있으면. 그리고 인간이 내려가 월중선을 만나서 10년 동안 함께 즐기다가 먼저 올려보내고, 그쵸? 즐기다가 올려보내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중문을 나오다가, 실족하여. 발을 헛들여서, 그죠? 깨달으니 꿈이네. 그때 실제로 구슬이 있네? 남인 얘기합니다. 기이하도다. 하고 태자에게 전하여 외항한테 얘기했습니다. 일본왕. 일본에는 아까 월중선이 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외왕의 기특히 여기 즉시 월중선 공주 왕비에게 이르니 공주의 몽조 또한 이러하고 구슬이 있었다. 즉시 구슬 2개를 서로 비교해보니 다름이 없네. 그럼 이 내용이 맞네. 그죠? 서로 이제 인연이 맞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외왕이 기특하여 천생배필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딴딴따단 하라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중략의 줄거리. 남윤안을 남고행은 요런 게 중요해. 남고행 이름들 잘 봐야 된다. 과거의 급자 수한 태수가 돼요. 그럼 이제 요 남고행의 이름은 앞으로 뭐로? 태수라고. 남태수나 태수로 불릴 가능성이 크죠. 그럼 태수는 누구? 남윤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머니 성낭 부인은 성낭. 남윤하고 그러면 성낭하고도 만났나 보다. 그죠? 복양하며 유리촌에 산다. 이때 옥경선은 월중선 성낭 두 가지가 있었잖아. 함경 감사의 수청을 거절해 유리촌의 유진사 댁을 찾아서 그 집 양녀가 되어 세월에서 성남과 남고행을 그죠? 성남과 남고행을 만난. 남고행은 누구죠? 남윤의 뭐예요? 아들이죠? 남윤 아들을 만난다. 옥경선이 이렇게 만났죠. 하루는 상경에 부엉이가 후원을 울다가 태수와 부인이 태수는 누구죠? 태수? 남윤의 아들이다. 부인은 누구죠? 성남 부인이네. 불을 밝혀 후원에 들어가 보니 아무 짐도 없고 또한 사람도 없다. 매우 의심하여 도로 들어오는데 문득 공주 소리가 나기를. 소리가 나네. 어떤 소리가 날까요? 천상 사람으로서 반가운 일이 있기에 전한다. 목전에 아빠의 소식이 분명히 왔을 때 자식된 도리에 부친은 찾아오건만은 네가 그죠? 부친이 찾아온다. 부친은 누구예요? 부친은 그러면 부친은 누구예요? 남윤이죠. 남윤. 그쵸? 그러면 지금 뭐야? 태수의 남윤의 아들이 남윤이 어디 갔다가 지금 못 돌아왔나 봐. 그죠? 슬프다. 성낭은 난군이 지금 가까이 왔거늘 어찌 모르는가. 가련하다. 옥정선아 이는 숙명이니 뭐하나 맞이하는 것이 방해되지 않는다. 오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맞이해라.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즐기다가 다시 올라가라. 이렇게 됐네. 간데가 없었다. 옥경선이 말하기를 그죠? 옥경선이 뭐라고 얘기해 돼? 길조입니다. 이날 밤에 태수가 물러나와 동원의 밤을 지내 과연 피곤을 졸았다. 근데 남쪽으로부터 불빛이 관서가 나타고 이건 뭐야 이거 너무 이게 불이 났으니까 그죠? 그랬더니 야 이것도 흉조가 아닌가라고 했더니 또 이야기하죠. 옥경선이가 첩이 됐네. 예. 해모하겠다. 길조다 이런 거야. 태수가 서모는 서모.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남윤이 결국에는 누구하고 그죠? 성낭하고도 결혼하고 그 첩으로 뭘 둔 거야? 옥경선을 둔 거네. 그리고 이 성낭의 아들이 바로 남윤이 돼 있네. 그러니까 태수가 됐네. 이 태수가 그러니까 이 누구를 보고 이 옥경선을 보고 서모다. 두 번째 뭐야? 엄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 이해되시죠? 남윤전은 자주 나온다. 자, 15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닥들한 것은 다음에 3번 이제 바로 나오죠. 왜? 천상의 공간이 있으면 무조건 이거는 정기적인 요소예요. 볼 필요도 없죠. 공간이 써보세요. 공간이 무슨 그죠? 신선의 세계 혹은 용궁 그죠? 땅의 세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정기적인 거야. 공간이 사람이 죽었다가 깨거나 그죠? 이런 것 전부 다 정기적인 거야.
공간 설정 자체가 정기적일 수 있다. 여기 써보세요. 공간 설정 자체가 정기적이다. 매우 중요하다. 이해되시죠? 자,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답은 몇 번이요? 2번이죠. 가는 하루 동안의 사건이고요. 나는 여러 날 동안의 사건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하려면 16번 같은 게 중요합니다. 써보세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잖아. 뭐 해라? 써보세요. 시공간적, 앞에 제시된 시공간적 배경이 이렇게 뭐 해라? 네모를 치다 보면 이러한 서술상의 특징은 바로 확인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 나의 사건을 봅시다. 나의 사건. 하루는 이랬잖아. 그죠? 소리가 났죠?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쭉 얘기하는 거야. 그날 있어. 이날 밤에,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아직 안 지났어요. 그날 밤. 그죠? 그날 밤. 그리고 마침 이제 날이 밝으려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 날 X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선생님이 늘 강조하듯이 어디에는 써보세요. 위에다가 앞에 제시된 어떤 큰 배경에는 반드시 뭐에다가 네모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모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뭐가 요걸 기준으로 뭐가 장면이 전환된다. 써보세요. 장면이 전환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17번 나무현의 꿈의 서사적 기능. 꿈에 요거 자주 나오죠. 서사적 기능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서사라는 건 이야기죠. 그럼 서사적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써라. 이야기 전개 과정에서 이런 말이야. 소설의 이야기 전개 사건 전개 과정에서 사건 전개 과정의 기능이다 이런 말이야. 사건 전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요 다음에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를 반드시 봐야 돼. 아주 중요하다. 서사적 기능을 써보세요. 반드시 다음 사건을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다음에 몇 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이 됩니다. 결국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이거는? 동동이죠. 동동. 또 해석해 드려야겠네. 상당히 시간이 깁니다. 그죠? 2월 보름에 높이 킨 등불 같다. 누가? 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비출 모습이구나. 내 님이. 4월을 잊지 않고 꾀꼬리새는 왔는데 내 님은 왜 나를 잊고 계신가? 대비되네. 그죠? 상황이. 6월 보름에 버려진 빛 같다. 머리를 빗는 빛이죠. 이게 버려진 거예요. 화자의 처지입니다. 내가 버려진 존재 같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버려졌지만 님이 나를 좀 돌아보신다면 잠시라도 나는 뭐 하겠다는 거야. 님을 쫓아가겠다라는 거죠. 그죠? 님을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8월 보름엔 갑의 날인데요. 님을 모시고 지내야지만 이게 갑이지. 그 님을 모시고 지내지 않으면 이것이 정말 의미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19번하고 20번 문제를 보면 19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몇 번이죠? 반어적 표현 없네. 자, 20번의 답은요. 빛은 이거 맞죠? 이거 적절하네요. 임을 사랑하지 않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죠?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아니고 잠시라도 나를 돌아본다면 님을 쫓아가겠다. 잠시나마 쫓아가겠다는 것은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님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의 마음이 절실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답은 그렇게 됩니다. 오늘 조금 길었는데요. 다들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 수업 시간은 잘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